우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필 그 중에서도 수술실 간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가장 단순하게 보호자와 환자들의 그런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 그것들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수술실은 그래도 보호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덜 마주치는 상황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수술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수술실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일단 병동 간호사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환자 처방이 난 것들을 케어하고 처방 처리를 하고 뭐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의 준비부터 환자가 이제 회복실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과정을 거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동, 다른 병동과는 학습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일반 병동이 어떤 식으로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신규 간호사와 그다음에 프리셉터와 그다음에 그 프리셉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 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동은 프리셉티와 프리셉터 2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수술실은 총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셉터가 가르치는 게 가장 많긴 하지만 그 프리셉터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 또한 그 프리셉티를 조금은 더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3명이 근무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동보다 그 교육 기간이 훨씬 길어서 저희는 2개월을 가르치고 이렇게 독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수술실은 그러니까 병동은 1명이서 그러니까 환자를 보긴 하지만 수술실은 각 방에 2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의 간호사 중에서 1명이 기능을 못할 경우에 1명을 더 투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제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방에 신규와 그 1명, 나머지 1명, 그래서 딱 2명이 근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개월. 2개월. 네, 2개월이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술실 혹은 뭐 실제 병원에 가서 근무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과목이 무엇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수술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내가 수술하는 부위의 아나토미를 잘 알아야 수술을 따라가기 더 쉽기 때문에 해부학을 많이 알면 좋겠고 뭐 병의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 그리고 또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돼서 그런 사태에서는 정말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술실에서는 감염 관리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AHT, 무균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수술실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어느 것하고도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잠깐의 의심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무균적으로 장갑을 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단 것 같기도 하고 안 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들 때는 가차없이 장갑을 다시 아닌 것 같아라고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갑을 무조건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무균수를 지키는 것이 감염 관리를 위한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의학 드라마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수술실 간호사의 모습과 현실의 차이점을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거든요. 아예 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는데요. 그 다른 TV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수술실 간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메스 하면 주는 그 간호사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맞긴 맞아요. 그거는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이죠. 의사가 메스를 달라고 하거나 뭐 시저를 달라고 하거나 그럴 때 기구들을 주는 것을 스크럽
간호사이고, 근데 그 스크럽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그 수술들을 총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고 기계들을 조작해 줄 수 있는 서큘레이팅 간호사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호사는 잘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스크럽 간호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밖에서 그 수술 진행에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큘레이팅 간호사의 모습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구를 달라고 할 때 주는 간호사가 아니라 적절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술실에서는 그 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해 간호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막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인력 관련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PA 간호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에 있는 PA들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스크럽 간호사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기구를 달라고 하면 기구를 주고, 뭐 이런 단순한,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냥 기구는 달라진 기구 이름을 외워서 건네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PA들은 그런 스크럽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장기를 봐야 돼요. 그럼 그 장기를 도달하기까지 뭐 리트렉션을 하고 수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PA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술실에 있는 PA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가 레지던트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 업무를 보조하는 게 PA인 거라서, 그래서 그런 레지던트들이 없는 과에서는 PA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수술실 내에서는. 전에는 그냥 수술실 업무만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병동 업무도 보면서 교대로 이런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수술실에서는 보통 하는 일이 미국과 다른 것은 스크럽 업무를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레지던트 보조, 그러니까 수술의 보조, 그러니까 뭐 기구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관 조직들을 들어주고 비껴주고 타이를 하고 타이했던 것을 컷을 하고 그런 수술에서의 직접적인 레지던트 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 차이가 있고요. 레지던트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불법적인 일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저희 현실적으로 외과가 1년차, 2년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실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PA들이 합법적으로 되면 좋긴 하겠죠. 그럼 약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그 PA 개념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수술실 간호사로서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어요?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 외상 수술실이 생겨서 외상 수술 그런 큰 트라우마 수술들은 외상으로 가긴 하지만 수술방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큰 사고로 헬기를 타고 이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실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환자들이 밀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상황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세트도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환자는 이미 내려와 있고 바로 칼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모든 간호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누구는 세트를 준비하고 누구는 뭐 팩을 준비하고 드랩을 준비하고 누구는 이제 그 수술에 필요한 기계들을 다 준비하고 마이크로를 세팅하고 분업이 되어서 모든 그 간호 인력들이 내가 그 방에 배정받지 않았더라. 그래서 함께 달라들어서 그렇게 차근차근 서로 분업화되어서 일을 해서 수술을 딱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그런 적이 많나요? 트라우마 방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고 지금도 NS 수술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하나 혈관이 터지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또한
뭐 장애를 가지느냐 안 가지냐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NS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ER에서 수술방 올라옵니다. CT 찍고 올라옵니다. 하면 바로 올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럴 때 능숙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휘를 해서 수술을 딱 시작하게 하게 됩니다. 3, 40분 이내에.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